야, 이내 새끼 잡아먹은 년아! 시어머니 최명자의 원망 가득한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최명자는 며느리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계속 소리쳤다.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재산은 꿈도 꾸지 마라! 명자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너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지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한지연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동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 박재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남편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 시간이었으니까요. 싱크대 위에는 어제 저녁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선한 시금치 한 단, 깨끗이 씻어둔 달걀 3개,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소고기, 그리고 재호가 특히 좋아하는 연근까지. 지연은 하나하나 재료를 살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연근조림을 넣어드려야겠어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간장,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졸였습니다. 고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지연은 불을 약하게 줄이고 천천히 졸였습니다.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다는 걸 지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쳐 찬물에 헹군 뒤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무쳤습니다. 달걀은 소금을 약간 넣어 풀어서 노릇노릇하게 지단을 붙였고요. 도시락통 3칸에는 각기 다른 반찬이 예쁘게 담겼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윤기 나는 소고기 장조림, 두 번째 칸에는 초록빛이 곱게 살아있는 시금치나물, 세 번째 칸에는 노란 달걀지단과 아삭한 단무지. 밥은 조금 되게 지어 윤기가 흐르도록 했고 그 위에는 고소한 통깨를 살짝 뿌렸습니다. 지연은 완성된 도시락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7시 재호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이미 식탁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 김치를 차려놓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어서 오세요. 재호는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아침부터 행복하네요. 지연은 재호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요즘 일이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든든하게 드셔야 힘이 나시죠. 재호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는 정말 끝내줘요. 당신이 끓여주는 찌개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식사를 마친 재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은 재호의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오늘 점심 꼭 챙겨 드세요. 거르시면 안 돼요. 재호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준 건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다녀올게요. 재호가 회사에 도착하자 점심시간이 되면 늘 벌어지는 광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박 대리님, 오늘은 또 뭐 싸우셨어요? 젊은 신입사원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재호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예술 아니에요? 색깔 배치 좀 보세요.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옆자리에 김 과장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부인분은 정말 손이 금손이시네요. 저희 집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는데 말이죠.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편의점 김밥이나 사 먹는데 박 대리님은 매일 이런 호화로운 도시락을 드시잖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재호는 어깨가 으쓱해지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매일 이런 도시락 먹으면서 출근하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저녁도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고요. 동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재호의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연은 또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샐러드였습니다. 지연은 두부를 듬성듬성 썰어 넣고 애호박과 감자를 넣어 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전은 바삭하게 부쳐내고 샐러드는 신선한 야채로 준비했습니다. 식탁은 언제나 푸짐했고 재호는 그 앞에서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편이에요. 재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동네 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재호는 지연이 고르는 재료마다 이것도 사요, 저것도 사요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그럴 때마다 너무 사면 어떡해요라며 말렸지만 재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만들어주면 다 맛있으니까요.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연에게는 화려한 커리어도 많은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퇴근길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사왔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 있어요? 재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고마워서요.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언제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재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제 야근해서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도시락 고마워요. 하지만 지연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재호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십니까? 남편분이 회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오세요.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지연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고 지연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남편은 건강했어요. 이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재호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연은 재호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제발 눈 떠주세요. 하지만 재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까지. 지연은 상주로서 문상객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지만 지연은 꾹 참으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최명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관 앞에 서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 새끼야.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니? 엄마를 두고 어떻게 가니? 명자의 통곡 소리는 장례식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연도 명자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만 명자는 갑자기 지연을 밀쳐냈습니다. 내가 뭐가 힘들어?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 아니야? 지연은 깜짝 놀라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자는 지연을 노려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매일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해줘서 우리 아들이 과로한 거 아니야? 내가 돈도 못 벌면서 남편한테 기대만 살았잖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명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 사랑이 뭐가 중요해? 너는 우리 아들한테 집만 됐어. 돈도 못 벌고 집안일만 하면서 남편 등골 빼먹었잖아. 명자는 계속해서 지연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아들 재산은 꿈도 꾸지 마. 이 집도 예금도 다 우리 아들 돈이야.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남편과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았던 집에라도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명자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장례 끝나면 짐 싸서 나가.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남편을 정성껏 모셨어요. 명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성? 그게 뭐가 대단해? 밥이나 해주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너 같은 건 아무 쓸모도 없어. 당장 나가. 주변 사람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아무도 지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명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은 돈도 못 벌었잖아요. 우리 오빠 재산은 저희가 관리해야죠.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제 인생 전부를 남편한테 바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야 하나요? 하지만 명자는 냉정했습니다. 사랑이 뭐 먹여 살려줘? 너는 기생충이었어. 이제 그만 나가. 장례식이 끝난 후 지연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옷까지 몇 벌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연은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명자가 문 앞에 서서 차갑게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명자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도 남편도 그리고 존엄도 모두 잃은 지연.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연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지방에 있었고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고작 15만 원. 제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것은 시댁에서 가져갔고 지연에게 남은 건 본인 명의의 통장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월세방도 구할 수 없는 돈인데.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낼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찜질방에서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을 사랑하고 정성껏 뒷바라지한 게 잘못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연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다고 말이죠. 여동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언니를 집으로 모시기는 어려워. 우리 집도 좁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동생도 어렵게 산다는 것을요. 괜찮아. 내 형편도 어려운 거 알아. 그냥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런데 여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대신 내가 돈을 좀 보낼게.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어. 그 돈으로 일단 월세방이라도 구하고 다시 시작해봐. 언니는 요리도 잘하고 뭐든 잘하잖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지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내가 다시 일어서면 꼭 갚을게. 여동생은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갚을 생각은 하지 마. 그냥 언니가 잘 살면 돼. 힘내, 언니. 언니는 강한 사람이야. 며칠 후 지연의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그 돈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절대 포기하지 말자. 여동생한테 실망을 안겨주면 안 돼. 지연은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저렴한 방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방은 좁았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연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건네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남은 돈으로 중고 가구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중고 밥솥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물건들을 방으로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방을 정리하고 나니 밤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고 밖에서는 차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뭔가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요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지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식당을 차리기에는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어디 취직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도시락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가게가 없어도 집에서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잖아. 지연은 평소 취미로 운영하던 블로그가 생각났습니다. 팔로워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요리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가 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켜고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정성 가득한 수제 도시락 주문받습니다. 소량만 만들어 신선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던 도시락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부디 누군가 주문해 주길. 제발. 밤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초조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이것마저 실패하면 나는 정말 끝인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시락 메뉴, 가격, 배달 가능 지역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어요. 도시락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몇 개 필요하세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도시락 5개. 지연은 전화를 끊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지연은 즉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최고의 도시락을 만들어야 해.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니까. 지연은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만 골랐습니다. 싱싱한 시금치, 윤기 나는 소고기, 갓 잡은 생선까지.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묵직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만드는 도시락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해.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곧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지연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소고기는 간장에 재워 부드럽게 졸였고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에 묻혔습니다. 달걀은 곱게 풀어 지단을 붙였고 밥은 윤기가 흐르도록 정성껏 지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도시락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완성된 도시락 5개를 보며 지연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실 거야. 지연은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손으로 쓴 감사 카드까지 넣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한지연 올림. 작은 배려였지만 지연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손님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도시락입니다. 지연이 도시락을 건네자 손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포장부터 정성스럽네요. 기대되는데요?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도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도시락을 받아간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동료들이 다들 맛있다고 난리예요. 내일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10개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됐어. 시작이 좋아. 다음 날부터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 10개였던 주문이 점점 늘어나 20개, 30개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늘 칼질로 베이고 등은 구부정해졌지만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돈을 버는구나. 이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맛은 우리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 맛 같아요. 한 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멀어서 엄마 음식을 자주 못 먹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도시락을 먹으니 엄마 생각이 나네요.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지연은 블로그에 매일 새로운 메뉴를 올렸습니다. 김치찌개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 생선구이 도시락까지. 사진도 정성껏 찍어 올렸습니다.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도시락은 정말 집밥 같아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믿기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자 지연은 고정 손님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주문하는 회사원들, 주말마다 가족 도시락을 주문하는 주부지. 지연의 하루는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발로 서는 거.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명함 있으세요?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명함 같은 건 만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 죄송해요. 명함이 없어서.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블로그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홍보 좀 해드릴게요. 그 손님 덕분에 지연의 블로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고 주문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주문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품질을 낮출 수는 없어. 절대로. 지연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도시락 개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죠. 하루 50개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래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블로그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손님들은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신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음식에 진심이시네요. 석 달이 지나자 지연의 통장에는 제법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재료비를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연은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습니다. 이게 다 내 노력으로 번 돈이야. 아무도 나한테 시혜를 베푼 게 아니야.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작은 노트에 숫자를 적어봤습니다. 한 달 수입, 지출, 그리고 저축액.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작은 가게라도 낼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힘내자. 지연은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순탄하게 흘러가던 일들이 곧 시련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세상은 지연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조금씩 일어서는 모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반찬가게 사장이 지연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도시락 장사한다는 사람이에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반찬가게 사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남편 잃고 쫓겨난 주제에 장사는 잘하네. 지연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반찬가게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당신이 남편 잡아먹고 시댁에서 쫓겨난 거. 그런 사람이 만든 음식을 누가 먹겠어요? 지연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잡아먹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반찬가게 사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세요.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반찬가게 사장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각오하세요.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칠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시락집 사장 남편 잡아먹고 쫓겨난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 만든 음식 먹으면 안 좋대. 나도 주문하려다가 그 얘기 듣고 취소했어. 지연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을 걸으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50개씩 팔리던 도시락이 30개, 20개,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연은 블로그에 댓글이 달린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장님이 남편 죽인 사람이라던데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음식 사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댓글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변명하는 거 보니 진짜인가 봐요. 역시 뭔가 있었던 거네요. 지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주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할 것 같은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겨우 시작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지연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일마저 잃는 거야?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고 재료비도 나갔는데 수입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노숙자가 되는 건 아닐까? 지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용기를 내어 반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뭘 잘못했나요? 반찬 가게 사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잘못? 당신이 여기서 장사하는 게 잘못이죠. 이 동네는 내 구역이에요. 신참이 와서 장사 잘하면 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신 거예요? 반찬 가게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소문?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남편 죽고 쫓겨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리든 내 알 바 아니고요. 지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반찬 가게 사장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다른 동네 가서 하세요. 여기는 안 돼요. 이미 소문 다 퍼졌으니 이 동네에서는 장사 못할 거예요.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 다른 동네로 가야 하나? 하지만 이사 갈 돈도 없는데.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뒤섞여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지연 씨. 요즘 힘들다면서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문 나는 거 저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연 씨 믿어요. 지연 씨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제가 알죠.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에요. 지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위로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월세를 겨우 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지연은 블로그를 닫을까 고민했습니다. 악플은 계속 달렸고
방어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지우고 다시 시작할까?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짐이 될까? 지연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당신이 만들어준 것들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제 요리도 이제 아무도 찾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재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끝까지 해보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지쳤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 같은 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 세상은 나한테 너무 가혹해. 남편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이제 일마저 빼앗으려고 해. 지연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희망의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봤지만 주문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지연은 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이러다 정말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지연은 블로그를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악플을 견딜 수 없었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끝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지연 도시락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몇 달 전에 도시락을 주문했던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첫 손님 중 한 명이었죠. 아,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소문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장님을 믿어요. 사장님의 음식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도시락을 외부에서 공급받으려고 해요. 저희 팀장님께 사장님을 추천했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민수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사장님 도시락을 먹어봤잖아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심이 담긴 음식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장님, 힘내세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만나면 될까요? 민수는 내일 점심에 회사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 아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다음 날 지연은 최선을 다해 샘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털어 최고의 재료를 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지연은 밤새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소고기는 가장 부드럽게 졸였고
나물은 색깔이 살아있게 묻혔습니다. 밥은 윤기가 흐르도록 지었고 모든 반찬은 정성껏 담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은 지연은 긴장한 얼굴로 팀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팀 팀장 이수진입니다. 민수 씨가 사장님 도시락을 극찬하더라고요.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샘플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수지는 도시락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색깔 배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시각적으로도 훌륭한데요. 한 입맛을 본 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맛, 정말 집밥 같아요. 요즘 이런 맛 내는 곳 찾기 힘든데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지는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아본 업체가 여러 곳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이 느껴지는 도시락은 처음입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 남편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오해하시고 쫓아내셨죠. 그 일로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다시 일어서고 싶었어요. 음식에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수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소문에 시달렸죠. 그래서 사장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음식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저희 회사와 계약하시겠어요? 매일 50개씩 한 달 계약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와 계약하시겠다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 담긴 음식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장님, 힘내세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음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야. 악의적인 소문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내 진심 앞에서는 무너질 거야. 지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은 계약서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한 달에 50개씩 2천만 원의 수입. 처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더 크게 키워나갈 거야. 지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사장님 파이팅! 진심은 통합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어둠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계약 이후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0개의 도시락을 만드는 일은 고되었지만 지연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 지연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이 왔습니다. 게다가 수량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100개로 늘릴 수 있을까요? 수진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로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 도시락을 먹은 직원들이 블로그를 찾아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개인 주문하고 싶어요. 이 맛은 정말 집밥이에요. 악플은 점점 사라지고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사 도시락 100개와 개인 주문까지 합치면 하루에 150개 이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부엌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주방이 필요해. 더 많은 손님을 받으려면 공간부터 확보해야 해. 지연은 저축한 돈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가게를 임대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은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적당한 매장을 알아봤습니다. 번화가는 너무 비쌌지만 조금 외진 곳에 괜찮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지연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해.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지연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은 지연의 계획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매출이 안정적이시네요. 대출 가능합니다. 지연은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매장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가 생겼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매장을 정리하고 주방 기구를 들이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지연은 중고 물품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큰 냉장고, 업소용 가스레인지, 작업대까지 하나하나 직접 닦고 정리하며 매장을 꾸몄습니다. 간판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지연 도시락 4글자가 새겨진 간판이 달리자 지연은 뿌듯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픈날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블로그에 오픈 소식을 올리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매장 오픈하셨네요. 손님들의 응원에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장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회사 도시락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저녁에도 테이크아웃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연의 통장에는 제법 큰 돈이 모였습니다. 대출도 모두 갚았고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생겼습니다. 믿을 수 없어. 1년 전만 해도 10만 원도 없었는데. 지연은 통장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역세권 상가 건물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지연은 호기심에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5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얼마인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100억입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이요? 그건 너무... 하지만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수익률 괜찮아요. 월세 수입만 1,000만 원이 넘고요. 투자 가치 있습니다. 지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3년 안에 이 건물을 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할 수 있어. 1년 만에 여기까지 왔잖아. 3년이면 가능해. 지연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연은 매장을 하나 더 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해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메뉴도 다양화했습니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반찬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블로그는 이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계정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도시락, 회의 케이터링, 기업 복지 식사까지. 지연의 사업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 월 억 단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지연은 세 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문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지역에도 매장 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하지만 지연은 신중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안 되면 브랜드가 무너져요.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3년째 되는 해 지연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100억짜리 건물 매물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지연은 이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과 자기 자본을 합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나도 건물주가 됐어. 건물 1층에는 지연 도시락 본점을 차렸습니다. 2층은 주방과 사무실, 3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를 놓았습니다. 월세 수입만으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제가 해냈어요. 아무것도 없던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이 건물주가 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였습니다. 명자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좀 도와다오. 목소리는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명자를 2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 동생이 사기를 당했어.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혔고 예금도 다 날아갔어.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한테 그렇게 했어. 미안하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모욕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동시에 남편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내쫓고 남편 잡아먹었다고 했잖아. 그건 사실이 아니었는데 나는 슬픔에 미쳐서 누군가를 탓해야 했어. 그게 너였어.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사랑했는지. 매일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뒷바라지했잖아. 내가 그걸 몰라봤어. 너를 무시하고 쫓아냈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호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도와주라고 했겠죠. 여보, 제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연은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내쫓으셨을 때 정말 원망했어요. 살아갈 이유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는 대단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명자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를 함부로 대하셨지만 남편의 어머니세요. 이번 한 번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는 건 시혜가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했던 며느리로서 하는 일이에요.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지연은 명자에게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명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명자가 떠난 후 지연은 혼자 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퇴근하고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의 모욕, 쫓겨났던 날, 반지하 방에서의 고독한 밤들, 첫 주문이 왔던 날, 악플에 시달렸던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보, 제가 해냈어요. 무시당하던 며느리에서 건물주가 됐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지연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까요? 제가 이렇게 강해진 거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고 주방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오늘 주물량이 또 늘었어요.
직원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거 주세요. 단골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정성껏 도시락을 담아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연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지연은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에 무너진 약한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음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물주의자 사업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연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없어서 여전히 외로워요. 그래도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요. 지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지연은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